네, 31번을 이어서 풀이를 좀 해볼게요. 단어. 31번은 뭘 변별한다? 어휘다. 여기서 어휘가 막히면 끝장이죠, 그냥. 맞출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죠. outdated, 구식. factual, 사실적인. 소윤이, 이거 뭐야? 불완전한. 정답이에요. 불완전한. 조직된, 구체적인. 단어로 변별 안 한 것 같은데? 이걸 누가 몰라, 이 정도를. 그지? 자, 빈칸은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가 좋아하는 첫 부분에 있네요. 자, 읽어볼게요. 검사할 때 고고학이라는 거 알아? archaeology, 고고학. 고고학이 뭐죠? 지구 땅속을 막 파갖고 화석 발견하고 막 그런 거죠. 고고학적인 기록, 인간 문화의 고고학적인 기록을 검사해 볼 때, 땅을 파서 막 화석을 발견할 때, 한 사람은 대디아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것이 고고학적인 기록이 광활하게 빈칸화돼요. 고고학적 기록을 파보면 이게 어떤지를 찾으면 되죠. 많은 측면, 인간 문화의 많은 측면들은 갖고 있는데 뭘 갖고 있냐면 고고학자들이 묘사하는 것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low archaeological visibility, 낮은 고고학적, 낮은 저거보다 고고학적 가시성, visibility, 보이는 능력이니까 가시성이죠. 내가 고고학자야. 아,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뭐 볼 게 없네요. 잘 안 보이네요. 뭐 이런 거야. 자, 다시. 인간 문화의 많은 측면이 그렇대. 그러니까 인간 문화를 막 땅을 파보면 있잖아. 고고학적으로 잘 보이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면 they are difficult. 어렵대. 뭐 하기가. identify archaeologically. 고고학적으로 확인하고 구별하기가 어렵대. 대인은 누구야? 인간 문화의 많은 측면이죠.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려고 땅을 파봤자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야. 그럼 고고학은 뭐 어떻게 하는 걸까? 땅 팠어. 뭐 토기에 잔해가 나왔어.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 좀 더 읽어봐. 고고학자들은 뭐 하는 경향에 집중합니다. 뭐 유형, 형태가 있는 것에 집중해요. 문화의 측면 중에 형태 있는 거. 도자기 쪼가리 막 이런 거. Things that can be handled. 다뤄질 수 있고 사진 찍혀질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도구나 음식이나 구조물 같은 거야. 콜로세움의 잔해. 뭐 옛날에 누가 먹었던 음식의 뼈다귀 막 이런 거. 오케이. 다시 만드는 거예요. 문화의 무형적인 측면들을 다시 만드는 것은 주어 표시 잘못했죠? 얘가 주어. 그건 어떻다? 어렵다. 어렵죠. 잔해가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그지? requiring that. 대디아를 요구하는데요. One draw more inferences. 한 사람이 더 많이 끌어내야 돼. 뭐를? 추론을. 어디로부터? The tangible. 형태가 있는 것으로부터. 빗살무늬 토기에 잔해가 나왔어. 그러면 그거 원래 모양 복원을 어떻게 해요? 상상하는 거죠. 말이 좋아 추론이지 이게 추론이냐? 거의 구라죠 그냥. 맞잖아. 그거 조그만 쪼가리로 어떻게 만들어내냐고 그거를. It is relatively easy.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쉬워요. 고고학자들이 확인하고 그리고 끌어내는 게 쉽다고요. 뭘 끌어내는 거냐면 추론을 끌어내기가 쉽습니다. 뭐에 관한 추론이냐면 기술이나 아니면 식단 같은 거야. 뭐로부터? 구석기 시대의 어떤 도구들로부터. 그리고 음식의 유적, 잔해로부터. 뼈다귀, 잔해 이런 거 있잖아. 뼈다귀가 잔해로 나오냐? 근데 흙에 박혀가지고 그 모양만 나오겠죠? 그지? Using the same kind of physical remains. 똑같은 종류의 물리적인 유적들의 종류를 이용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추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뭐에 대해서? 사회 시스템이나 사람들이 그때 뭘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추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빗살무늬 토기의 잔해를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다? 얘가 동사구나. 얘가 주어, 얘가 동사. 더 어렵다.
비싼 무늬 토기 쪼가리를 보고 사람들이 그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그 순전히 뭐에 의존하는 거야? 고고학적인 추론이죠. 거의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은 그래요. 오케이. 여기까지 읽으면은, 여기까지 읽고 빈칸 채워버리자. 자, 빈칸이 뭐였죠? 인간 문화의 고고학적인 그 어떤 그 기록을 검사할 때, 한 사람은 대디아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제? 어렵고 뭐 해야 된다? 추론해야 된다라는 거잖아. 어렵다, 추론해야 된다, 약간 마이너스적인 느낌. 그런 게 들어가면 돼요. 자, 보세요. 구식이다는 아니잖아. 구식이다는 당연히 구식이지, 옛날 건데. 사실적이다 아니고 오히려 허구에 가깝죠. 여기가 픽셔널이 돼 있으면 얘도 고를 수 있겠다. 그제? 아니죠. 근데 픽셔널이 아니죠. 얘는 답이죠. 불완전하다. 뭔가 메꿔 나가야 되는 거잖아. 퍼즐의 나머지 조각을 알아서 채워 넣어야 되는 거잖아. 추론해야 되는 거잖아. 조직된 거 아니고 디테일한 거 아니고. 답은 3번으로 갑니다. 넘어갑니다. 34번이에요. 94번. 리모컨이 없네요. 조금 빨리빨리 할게요, 여기서부터. 빈칸 어딨어? 자, 처음에 있어요. 오케이. 나쁘지 않아. 그 길이는 이만큼. 자, 빈칸 읽어봅니다. 하게 하는 거예요. 동물이 빈칸 하게 해주는 거야. 그것은 거의 보편적인 기능이래. 학습의 보편적 기능이야. 동물을 이렇게 하게 해주는 게 학습의 기능이래. 자, 읽어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선천적으로 물체를 피해요. 어떤 물체냐면 그들이 예전에 마주치지 않았던 물체. 뭐 강아지한테 처음 보는 뭐 갈비대를 툭 던져주면 뭐 피한다는 얘기죠. 그지? 오케이. 친숙하지 않은 물체들은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생존 본능이구나. Treating them with caution. 그 친숙하지 않은 물체를 주의를 가지고 다루는 것은 생존의 가치를 가진다라는 거죠. 당연히 피하는 거지. 만약에 계속 지속이 되면 그러나 그런 조심스러운 행동은 여기 생략된 말은 조심스러운 행동과 비동사가 생략돼 있죠? 이렇게 봐야 되죠? 그죠? 그 조심스러운 행동이 계속 지속이 되면 그런 조심스러운 행동은 방해를 할 수 있어요. 먹이를 먹는 것과 다른 필요한 활동들을 방해하게 된답니다. 뭐 할 정도로? 얘들아, to the extent 대시 뭐야? 외워. 뭐뭐 할 정도로 수고야. 뭐 할 정도로? The benefit of caution would be lost. 그 주의의 이득이 손실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걸 조심스럽게 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안 좋다는 얘기야. 계속 반복되면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거북이 얘기가 무슨 드립이 나오고요. 그 다음 일로 옵니다. 그냥.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To overcome this problem. 어떤 problem? 몇 번이 계속 나왔는데 그 동물이 그걸 계속 피하려고 하는 문제. 이거 오히려 안 좋다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모든 동물들은요, 요거 해석 한번 해보자. habituate. habit이 습관이니까 상상력을 발휘하면 습관으로 만드는 거죠. 뭐 하는 걸 습관으로 만드는 거야? 안전한 자극에 좀 친숙해지고 그것을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빈번하게 일어나는 안전한 자극. 주인이 뭔가 고양이한테 뭐 장난감을 계속 던져주면 처음에 좀 피하다가 이게 장난감이라는 거 알면 더 이상 피하지 않잖아요. 그지? 그걸 습관화한다는 얘기야. 여러 번 반복하면. 여기까지로 한번 빈칸 채워봅시다. 동물들한테 뭐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거의 보편적인 학습의 기능이래. 이때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학습이 됐겠어요? 여러 번 했으니까 학습이 되는 거잖아. 여러 번 습관적으로 그것을 계속 보여주면 동물들이 그것을 습관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잖아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뭡니까? 동물들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계속 나오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피하지 않고. 그 말이 들어간 답이에요, 그냥.
자, 정답 골라봅니다. 정답 몇 번? 4번이 답이에요. Operating in the presence of harmless stimuli. 그냥 작동하고 기능하는 거야. 존재 아래에서. 뭐의 존재? 해롭지 않은 자극이요. 얘들아, 스티뮬러스 하면 이게 단수고 스티뮬리 하면 복수형이야. 에어컨을 좀 틀게요. 넘어가자. 42번으로 왔어요. 이거 어땠어, 얘들아? 이거 많이 틀렸던데, 이것도. 지민이 42번 맞았나? 한번 봐봐. 답이 몇 번이냐? 맞았어? 응? 틀렸어? 미송이는? 맞았어? 응, 오케이. 답이 5번이죠? 이제 여기까지 읽어야 돼. 여기가 끝이야. 얼마나 부담스러워. 맞아도 이미 여기서 우리가 좀 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거니까. 그제? 그래서 정답이 여기 배치가 되면 여기에 있느냐 아니면 C 정도에 있느냐가 완전히 우리 점수를 한 3, 4점 정도 그냥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문제가. 항상 마음속에서 이 문제는 끝까지 읽어야 정답이 나오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많이 읽었는데 답이 안 나왔다고 해서 조바심 내지 말란 얘기야. 이미 마인드 자체를 끝까지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라는 얘기야. 자, 무슨 내용이었냐면 연구인데 뭐를 검사하는 연구냐면 효과인데요. 비타민 C의 효과를 검사하는 연구에서 연구원들이 보통 나눠요. 피실험자들을 2개의 집단으로 나눈다고. 한 집단은 뭐냐면 실험 집단인데 얘가 비타민 C를 정말 보충제를 받고요. 그리고 다른 집단은 받지 않습니다. 한 집단은 실험 집단이라고 하고 그 받지 않은 다른 집단은 통제 집단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집단을 비교해야지 실험 자체가 될 거 아니야. 그지? 코로나 백신을 맞은 집단과 맞지 않은 집단 뭐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자, 뭐 읽었다 칩시다. A로 왔어요. 자, 읽어보자. The following discussion. 뒤에 나오는 어떤 토론들은 묘사해 주는데 어떤 핏보, 함정이야, 이게 함정. 각주 달려있죠? 함정을 묘사합니다. 그 함정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이런 종류의 실험에 내재되어 있는 함정을 묘사해 준대요. 그리고 방법을 시사해 준대. 뭐 하는 방법? 그 함정을 피하는 방법. 당연히 함정이 있으니까 함정을 피하면 좋겠죠. 그지? avoid라는 단어에 시비를 걸 부분은 없죠, 사실. 넘어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B로 바로 가볼게요. 이어서 읽어야 되는구나. 자, 분류하는데 피실험자를 뭐로 분류하냐면 2개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데 있어서 연구원들은 뭐 해야 되냐면 대디아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각각의 사람이 갖고 있는데 뭘 갖고 있냐면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돼. 배치될 기회가 있어야 돼. 그 양쪽 집단으로. 얘는 이 집단에 배치될 수 있고 얘는 안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 무작위성을 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동등한이라는 단어가 별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어떤 약품의 효과를 비교하고자 할 때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이렇게 분류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형평성이 많고 실험 결과가 잘 나오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C를 보면 여기 있다. 중요하게도 그 2개의 그룹의 사람들을 뭐 해야 되냐면 비슷해야 되겠죠, 당연히. 다르면 안 되죠, 신체적으로. 그리고 똑같은 track record, 기록을 갖고 있어야 돼. with respect to, 뭐뭐의 관점, 뭐뭐에 대해서 cause. 감기에 대한 기록이 비슷해야 된다는 얘기야. 얘는 감기 엄청 잘 걸리고 얘는 안 걸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단어 뜻 알아 몰라. rule out이 뭐야? 배제하다. 외워야 돼. 어휘로 변별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rule out은 배제하다, 빼다 라는 뜻입니다.
가능성을 빼기 위해서. 어떤 가능성이냐면 observed differences in the rate, severity, and duration of cold. 자, 어떤 비율이라든지 감기에 걸리는 비율, 감기에 걸리는 강도, 감기에 걸리는 기간 안에서의 관찰된 차이를 배제해내기 위해서.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에 각각의 A와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감기에 걸리는 빈도하고 기간이 비슷해야 된다는 얘기야. 의료 기록을 통해서 그걸 파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오케이. 이상이 없고 D를 보면 만약에 예컨대 통제 집단이 보통 걸려요. 2배나 감기가 많이 걸려. 뭐보다? 실험 집단보다. 다시 말하면 비타민 C를 받은 집단보다 비타민 C를 안 받은 집단의 사람이 감기가 2배나 많이 걸려버리면 그러면 그 결과는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좀 의심이 됐었어. 실제 풀 때. 아니 비타민 받은 집단보다 비타민 안 받은 집단의 사람이 감기가 2배나 많이 걸리면 실험 결과가 입증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그지? 지문이 너무 길다 보니까 시간은 없고 4번을 고르고 틀렸다는 거죠, 애들이. 뒤를 읽어보면요. 실험인데 involve nutrients. 아니다. 이 부분이 아니고 여기 앞부분을 읽어봐야 된다. 전 페이지. 방금 뭐라고 했냐면 가능성을 배제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감기에 걸릴 비율이나 아니면 강도, 감기에 걸린 기간 사이에서의 차이, 관찰된 차이를 배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있잖아. 실험을 해봤는데 비타민 먹은 애보다 안 먹은 애가 감기에 2배나 많이 걸려버려. 이거 너무 과하다는 얘기야.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야. 사실 따져봤더니 원래 이 비타민을 안 먹은 애가 감기에 잘 걸리는 애였을 확률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자, 이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갑니다. 실험인데 영양분을 포함하는 그런 실험에서는 그 두 집단의 식단들이 역시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지. 여기까지 읽었으면 무조건 고를 수 있는 거잖아. 얘가 의심이 됐지만 이까지의 거리가 짧잖아요. 꼭 읽어보세요. 얘는 긴가 민가한데 좀 이상한 거고 얘는 완전히 틀렸잖아. 자, 41번은 그냥 하시면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37번으로 갑니다. 이거 짜증나요, 이 문제가. 기억나,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어, 이거. 혹시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세요. 최근에 많은 상업적인 벤처 기업들이 뭐 했냐면 런치가 됐어요. 근데 그건 어떤 거냐면 사회적인 로봇을 제공한대. 뭐로써? 개인적인 지배 조수로서. 로봇이 한 명이 집에 돌아다니는 거야. 있는 거야, 그냥. 아마도 결국은요, 이게 라이벌을 이룰 건데 존재하는 스마트 홈 어시스턴트하고 이게 뭐 라이벌을 이룰 거랍니다. 집에 스마트 홈 어시스턴트 해가지고 뭐 이름 불러가지고 불 켜고 막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런 거하고 이렇게 라이벌 구도가 될 거래요. A로 가봐야 되죠? 6평에 A가 답이었잖아. 대의에 동그라미 치고 소셜 로봇을 받는다 칩시다. 그것들은 뭔가 모터로 동력화된대요. 동력화가 될지도 몰라. 그리고 사용자를 추적한대요. 방 주변에 추적을 막 해, 이렇게. Giving the impression. 어떤 인상을 주는 거야. 어떤 인상? 알고 있다는 인상이야. 그 환경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듯이 샤오미 웹캠 같은 거를 보면은 사람의 그 모션을 추적해가지고 윙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뭐 그런 걸 한다는 얘기 같아요. 여기서 일로 오면 안 됩니까? 되죠? B를 보세요. 개인적인 로봇 조수들은요, 장비입니다. 이러면서 개인적인 로봇 조수가 뭔지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정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시문에서 참 마음에 들어, 일로 오는 게. 그지? 근데 A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C를 봐봐. 예를 들고 있어요. 음악을 재생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 로봇은 뭐 할 수 있냐면 표현하는데 참여를 표현합니다.
음악에 참여를 해갖고 뭐 하도록? 이용자들이 느끼도록. 그들이 음악을 누군가하고 함께 듣고 있다고 느끼도록. 아, 음악이 참 좋네요. 저는 이 부분을 좋아해요. 이러면서 막 로봇이 얘기하는 거예요.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회적인 로봇이 이런 기능을 한대. 제 지문에서 C로 가면 안 되냐? 되죠? 감이 전혀 안 와요. 첫 부분에서 어디로 갈지.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어떻게? 일단 A부터 읽어보세요, 일단. 결 맞추기 해야 돼.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해야 된다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로봇들은 동력화될 수 있고 추적을 합니다. 뭐 어떤 인상을 주는데 그 환경에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준대요. 뭐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로봇 조수들이 제공을 하는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떤 서비스냐면 Those of Smart Home Assistants. 원래 기존에 존재하는 스마트 홈 어시스턴트하고 비슷한 기능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잘 읽어야 돼. 그들의 사회적 존재는 제공을 하는데 기회를 제공해요. 어떤 기회냐면 독특한 기회. 사회적 로봇한테 주어지는 어떤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답니다. 그 독특한 기회가 바로 뭐냐? 여기 C에 나와요. 예시랑 한번 붙여볼게요. 일단 가정해보는 거야. 그 사회적 로봇만 할 수 있는 그 독특한 기능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음악만 플레이 시켜주는 게 아니고 뭘 표현해? 음악의 참여를 표현해. 아, 저 이거 말고 좀 조용한 거 듣고 싶어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같이 듣고 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그냥 좀 더 보세요. 이런 로봇들은 이용될 수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 감시 장비로. Act as communicative intermediates. 어떤 그 의사소통을 하는 매개체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야. Engage in virtual games. 풍부하고 복잡한 게임에 막 참여해. 같이 막 롤을 하는 거야, 막. 이야기를 막 해주고. 또는 이용이 돼. Provide encouragement and incentives. 격려하고 동기를 막 해줘. 조금만 더 해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막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야, 기계가. 이게 사회적 로봇만 갖고 있는 독특한 기능이잖아. 스마트홈 디바이스는 이런 기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느낌이 드냐면 A에서 이 C가 딱 붙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요. 그럼 우리가 아까 느꼈던 게 뭐야? B라는 부분은요, 이 Personal Robotic Assistant가 뭐냐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럼 이 글은 여기에 관련된 글이니까 이게 뭔지를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B의 위치는 이렇게 붙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붙는 게 더 타당한 거죠? 그지? 여기 ACB가 있네요, 또. 6월에 아픈 기억이 떠오르면서 BAC냐 ACB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정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B를 앞에 붙여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엄청난 당위성이 없어. 이게 일로 가면 절대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잘 붙는다. 그리고 이건 사회적 로봇의 정의니까 맨 앞에 가야 되지 않느냐. 요 정도 일반적 논리로 문제를 만들면 안 돼요, 사실. 필연적 논리가 있어야 돼. 조금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물론 풀라고 하면은 2번이 답이겠지만 잊어버리시고요. 40번 보겠습니다. 얘는 리딩 스킬이 없다고 했어요. 그냥 선택지 1번을 대충 한번 끼워 넣어본 다음에 지문을 공략하는 건데 어휘를 변별한다고 했어. 유능한. 자, 해보자. 얘가 유능하냐? 진우. 신영이. 몰라? 컴프리헨드가 뭐야? 공부하세요. 여기 나온 단어 다 외워, 그죠? 알겠지? 소윤이. 뜻 뭐야, 이거? 컴프리헨시브. 비슷해. 종합적인이라는 뜻이죠. 도미넌트 지배적인, 바이어스드 편향된, 임펄시브 인상적인, 리글 합법적인, 불완전한 형성된, 불완전한 정보를 전달받은, 비효율적인, 시기적절한. 내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한 2개에서 3개 단어는 모르는 것 같아. 너는 여기 있는 거. 이런 단어들을 다 찾아서 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지문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봐. 컴퓨터가 어떻다는 얘기냐면, 다루는데 뭘 다루냐면, single decision, 하나의 결정을 다루는데 그 결정은 어떤 거냐면, 그것의 문맥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는 결정이야. 무슨 결정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문맥에서 분리가 된 결정이라고. 제 신문에 뭐가 있냐면, 여기 보세요. decontextualized way. 문맥화된 방식이죠. 문맥에서 벗어난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맥이 아닌 방식. 이걸 본문에서는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했느냐. 문맥으로부터 분리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여길 보고 문제를 푸는 거야. 여기서 컴퓨터는 제공합니다. 도구를 제공하는데 어떤 도구냐면 꾸며주는 거. Even a decade ago, 10년 전에도 상상이 불가능했던 도구를 제공한다고요. 그러니까 엄청 잘한다는 얘기야, 뭔가를. 그럼 당연히 A는 정답이 뭐 쪽으로 가는 거야? 긍정적 단어가 들어가야 되니까 유능한 가능하고요. 얘는 탈락이고, 인상적인 가능, 얘 가능, 얘도 가능, 얘도 가능,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근데 그 컴퓨터는 방해하고 간섭을 하는데, our making 빈칸. 우리가 뭘 만들어내? 빈칸한 판단을 만드는 걸 잘 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 역학은 격려할지도 모릅니다. 정책 위반자들이 뭐 하도록? 기다리도록. 문제들이 일어나기를. 뭐라기보다는 그 문제를 기대하기보다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and to regard moments. 어떤 순간을 간주하도록. 결정의 순간을 뭐로 간주해? A series of isolated events. 자, 봐봐. 결정의 순간을 뭘로 간주하냐면 일련의 분리된 사건으로 간주하게 한대요. 컴퓨터가. 분리됐다는 건 종합적인 게 아닌 거죠. 따로따로 떼놓고 보려고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의 종합적 결정을 방해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요 단어 때문에. 알겠지? 자, 그래서 답은 1, 2, 4번 중에 편향되는 아니잖아. 우리의 종합적 결정을 방해해야 되잖아. 뭔가를 방해하려고 하면 좋은 걸 방해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부정적 단어는 안 되죠. 법률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니까. 종합적인이지. 근데 이 종합적인을 여기 아이솔레이트에서 끌고 왔으면 독해를 엄청 잘하는 거죠. 실전에서 이게 안 될 거야, 아마. 그래서 긍정적 단어를 찾는 거야. 법률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30번. 밑줄 어휘인데 이거 내가 어떻게 풀려고 했어? 1번이 여기 포지셔닝 1번 여기 있지. 1번 어디까지야? 1번 마침표 어디 있어? 여기까지지. 1번까지는 안전지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있고 주제를 잡으면 돼요. 그 주제랑 같은 방향이냐 다른 방향이냐를 놓고 문제를 풀어내는 거죠. 자, 여기까지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경제 체계 하에서 what takes place in one sector, 한 섹터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른 섹터에 영향을 줍니다. 경제에서는 섹터끼리 서로 영향을 준다는 얘기야. 자,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 한 섹터에서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어디서 나온다? 다른 섹터로부터 나온다. 경제는 섹터가 서로 연결돼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예컨대 소비자인데 상품을 상점에서 사는 소비자는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충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뭐 교체라고 해도 됩니다. 그 상품의 보충이나 교체를 유발한대요. 그리고 그것은 만들어냅니다. 수요. 뭐를 위한 수요냐면 활동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내요. 예컨대 어떤 활동이나 수요냐면 제조나 아니면 자원의 추출 같은 거. 그리고 어떤 물론 뭐 운송 같은 거. 자원을 캐내고 제조하고 운송하고 이런 섹터들이 서로 다 맞물려 있고 연결돼 있다. 이런 느낌이죠. 그 정도 느낌만 잡으면 돼요. 자,
그게 주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나서 이제 2번을 읽으러 갔단 말이야. What is different about transport? 근데 운송에 대해서 다른 점은 뭐냐면 갑자기 딴 소리를 합니다. 경제 섹터들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다가 운송은 다르대. 대디하래. 그게 cannot exist alone. 혼자 존재할 수가 없대. 그리고 movement cannot be stored. 그리고 그 움직임이라는 것이 저장이 될 수가 없대. 이게 뭔 소리지? 2번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 좀 더 읽어봐. 어떤 팔리지 않은 상품은요, 남아있을 수 있어요. 선반 위에. 가게 선반 위에. 뭐 할 때까지? 판매될 때까지. 할인 동기로서. 안 팔리면 가격을 떨어뜨려서 팔면 되잖아요. 할인 상품으로. 근데 unsold seat on flight. 비행기에서 좌석이 안 팔렸어. 그럼 어쩔 거야? 그건 날아가는 거잖아. 그지? 아, 그래서 저장이 안 된다는 얘기구나. 괜찮네요, 이거? 이제, 이렇게. 또는 unused cargo capacity. 컨테이너 화물 안에 공간이 하나 남았는데 거기 실을 만한, 거기 싣고 싶은 사람이 없어. 그럼 그냥 빈 컨테이너로 가는 거잖아. 그지? 근데 same flight. 이건 remains unsold. 팔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고 cannot be brought back. 다시 데려와질 수가 없다는 얘기야. 뭐로써? 부가적인 능력으로서 나중에. 그러니까 상품을 선반 위에 그대로 놔뒀다가 할인해서 팔면 되는데 운송이라는 개념, 운송의 자리라는 개념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저 나중에란 단어가 딱히 이상해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In this case, 이런 경우에 기회라고 하는 것이 붙잡힌다는 얘기는 기회가 포착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좋은 거잖아. 경제적 기회가 포착되는 게 아니고 그 기회가 그냥 날아가는 거죠.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의 1등석이 전부 만석으로 차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수많은 비어있는 비즈니스하고 퍼스트 클래스는 그냥 다 날아가는 거잖아. 그 기회가. 이 단어가 당장에 이상하다고요. 많이 이상해. 뭐 하기 때문에? The amount of transport being offered. 제공되는 운송의 양이라는 것이 초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를 초과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운송량이 수요를 초과한다는 얘기는 운송량이라는 건 곧 공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비행기 좌석은 100개인데 탈 사람이 20명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라는 게 포착되는 게 아니죠, 결코. 그냥 뒤에 볼 것도 없이 얘를 바로 고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아까 42번 문제랑은 좀 달라요. 이게 100% 정답이야, 그냥. 이럴 때는 그냥 여기서 보고 넘어가도 된다. 라는 거죠. 자, 오늘 풀이를 해봤는데, 많이 사기가 떨어졌을 거야, 아마. 근데, 너네는 수능을 처음 보잖아. 근데 나는 여러 번 관찰해왔단 말이야. 그럼 9월이 이렇잖아? 그럼 애들이 텐션이 많이 떨어지면서 공부를 좀 안 하게 되고 막 포기하는 애들도 속출합니다. 근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수능은 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점수는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대로 꾸준히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